승부패 29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레버쿠젠 대 아우크스부르크 경기입니다. 레버쿠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이변픽 투폴 추천으로는 무승부까지 꼭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로는 레버쿠젠이 아직 산술적으로는 우승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있을 수 있고 아우크스부르크 역시 제가 주종 프리뷰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럽 대항전 티켓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는 상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아우크스부르크와 레버쿠젠이 무승부가 10번으로 현재 분데스리가 최다 무자비 공동 1등을 달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아우크스부르크가 최근에 수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바이에른 뮌헨전 패배를 제외하면 분데스리가 13경기에서 7승 6무 무패, 그 무패를 달렸던 경기에서 13경기 4실점, 무실점 경기가 무려 9경기를 했기 때문에 아우크스부르크가 최근에 짠물 수비력이 상당히 좋다는 점에서 양팀의 최다 무자비 면모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의 최근 수비력이 좋다는 점, 아우크스부르크 역시 유럽 대항전 티켓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그래도 레버쿠젠을 믿어보는 이유는 레버쿠젠이 여전히 산술적으로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고 아웃국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뒀다는 점, 그리고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분데스리가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17골로 전체 1등인데 아우크스부르크가 세트피스 실점은 10골로 많은 편이기 때문에 레버쿠젠이 세트피스 한 골을 넣으면서 꾸역승은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우크스부르크가 최근에 바이에른 뮌헨전 패배밖에 없었고 남은 13경기에서 무패를 달렸고 그 무패 경기에서 4실점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우크스부르크의 짠물 수비와 최다 무자비 면모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있다는 점에서 투폴 추천으로는 무승부를 추천드리고 1번 경기 레버쿠젠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바이에른 뮌헨 대 마인츠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바이에른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의 역배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레버쿠젠과 아직까지 산술적으로는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레버쿠젠의 승점 8점이 앞서 있어서 현재 4경기가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바이에른 뮌헨이 상당히 유리하겠지만 이 마인츠 같은 팀들에게 덜미가 잡힐 경우에는 이 레버쿠젠에게 추격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시즌 양팀의 첫 맞대결이 있었는데 그 경기에서 마인츠가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에 마인츠 상대로는 5경기 3승 2패로 2번이나 패배를 당했었던 바이에른 뮌헨이기 때문에 이 마인츠 역시 동기부여가 있다는 점에서 은근히 고춧가루를 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현재 6등을 달리고 있는데 5위 프라이부르크와 4위 라이프치히를 추격을 하면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 경쟁을 하고 있고 아래로는 유로파리그 티켓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인츠 역시 바이에른 뮌헨 못지않은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1차전 맞대결에서 마인츠가 2대1로 승리를 거뒀을 때 이 대한민국의 이재성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2골을 넣으면서 마인츠의 2대1 승리를 견인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김민재 선수가 주전 경쟁에서 밀리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파 메카노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에릭 다이어가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재성 선수가 또다시 바이에른 뮌헨 킬러 면모를 보여준다면 이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가르면서 마인츠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그래도 뮌헨을 믿어보는 이유는 지난 1차전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패배를 당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뮌헨의 주포 공격수 해리 케인 선수가 당시에 부상으로 빠졌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해리 케인 선수가 출전이 가능합니다. 해리 케인 역시 우승에 대한 열망이 가장 강력한 선수이고 해리 케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경기 연속골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우승 트로피와 더불어서 득점왕 경쟁까지 여전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리 케인 선수가 1차전과 달리 출전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뮌헨이 골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마인츠가 최근에 미넨 상대로 강했다는 점과 마인츠가 유럽대항전 동기부여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변 픽으로 승패를 추천드리고, 그래도 해리 케인 선수가 지난 1차전과 달리 출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리 케인 선수의 우승에 대한 열망과 골 결정력을 믿어보면서 이번 경기 미넨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경기 호펜하임 대 도르트문트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4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승점 30점을 쌓았기 때문에 1부 리그 잔류권인 15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강등 플레이오프권 16위 하이덴하임에 8점이 앞서 있고, 다이렉트 2부 리그 강등 순위인 보움 그리고 홀슈타인킬에는 10점 이상 앞서 있기 때문에 이 호펜하임 역시 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2부 리그 강등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은 1부 리그 잔류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럽 대항전 티켓 경쟁을 펼치고 있고, 최근에 주포 공격수 기라시의 골 감각이 살아나면서 분데스리가 4경기 3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승점이 45점으로 7등이라서 6위 마인츠와 2점 차, 5위 프라이부르크와는 3점 차이밖에 나지 않고 4위 라이프치히와도 4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최대 챔피언스리그 경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가 유럽 대항전 티켓 확보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호펜하임은 아직 산술적으로 1부 리그 잔류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등 버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양팀 모두에게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도르트문트와의 상대 전적에서 2경기 1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고, 더군다나 주포 공격수 크라마리치가 리그 4경기 4골을 넣어주고 있는 호펜하임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양팀 모두 플레이메이커가 결정이 되는데, 이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 미드필더 비스토프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펜하임에서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하고 있는 미드필더가 바로 비스토프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고, 마찬가지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하고 있는 파스칼 그로스라는 미드필더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 양팀 모두 플레이메이커가 빠진다는 점에서 충분히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1차전 맞대결에서 도르트문트가 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호펜하임이 슈팅을 2배 이상 때리면서 호펜하임이 승점 1점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3번 경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볼프스 대 프라이부르크의 경기인데, 이 경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력이 너무나 떨어져 있습니다. 분데스 6경기에서 2무 4패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굉장히 애매한 승점이 됐는데, 승점 39점으로 1부 리그 잔류는 확정을 지었지만 유럽 대항전 티켓을 노리기에는 그 위로 너무나 많은 팀들이 촘촘하게 승점 차가 나지 않게 포진을 해 있기 때문에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승점이 조금 모자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 경쟁을 하고 있는 5위를 달리고 있고 4위 라이프치히, 3위 프랑크푸르트를 추격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승점이 절실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동기부여 자체는 프라이부르크가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는 프라이부르크가 3대2로 승리를 거뒀고, 양팀이 최근에 맞대결을 펼치면 3승 3패 무승부 없이 빠꾸 없이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난타전 구도가 예상이 됩니다. 1차전 맞대결이 3대2 스코어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슈팅 숫자를 보시면 18대 20, 굉장히 많은 슈팅이 나왔었고, 기대 득점 역시 2.18 대 1.81로 상당히 양팀 모두 빠꾸 없이 공격 축구를 선보였기 때문에 현재 볼프스부르크 입장에서는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지은 상황에서 잃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 분데스 6경기 하락세를 끊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이 경기는 1차전과 마찬가지로 승패가 갈리는 팽팽한 흐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항상 볼프스부르크는 세트피스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볼프스부르크가 세트피스 득점이 17골로 레버쿠젠과 공동 1등인데 이 볼프스는 득점도 많지만 세트피스 실점도 많습니다. 세트피스 실점은 16골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많아서 공격력도 좋으면서 동시에 수비력은 떨어지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면에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공격력이 11골로 준수하고 마찬가지로 프라이부르크 역시 세트피스 실점은 12골로 많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서로를 향해 세트피스로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고 프라이부르크는 수비 상황에서 역습 실점이 6골로 굉장히 많은 편인데 볼프스가 역습 득점이 4골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는 볼프스가 처한 잃을 것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1차전 맞대결 3대2 난타전 구도처럼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4번 경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홀슈타인킬 대 메넨글라트바흐 경기입니다. 홀슈타인의 단독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고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홀슈타인킬 같은 경우에는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2부 리그 다이렉트 강등이 유력해지고 있는 홀슈타인인데 그래도 현재 산술적으로 보시면 1부 리그 다이렉트 잔류 순위인 15위 호펜하임과는 11점 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15위의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강등 플레이오프 순위를 달리고 있는 16위 하이덴하임과는 승점차가 딱 3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홀슈타인킬은 다이렉트 잔류보다는 현실적으로 강등 플레이오프를 치를 수 있는 16위 탈환이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홀슈타인킬이 최대 불안한 것은 바로 수비력인데 분데스리가에서 현재 30경기 71실점으로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 바로 홀슈타인킬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수비력이 굉장히 흔들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글라트바흐 같은 경우에는 유럽 대항전 티켓 확보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현재 승점 44점으로 9등을 달리고 있는데 순위는 9등이지만 6위 마인츠와는 딱 3점 차이밖에 나지 않아서 이 글라트바흐 역시 유로파리그 티켓 경쟁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주포 공격수 클라인 딘스트가 리그 3경기 무득점에 빠져 있는 것은 상당히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전 맞대결에서 이 메넨글라트바흐가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만큼 공격적으로 봤을 때 글라트바흐의 공격진 퀄리티가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 글라트바흐가 기본적으로 유리해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메넨글라트바흐 역시 도르트문트와 마찬가지로 이상하게 홈을 떠나서 원정에서는 경기력 기복이 있는 편이고 글라트바흐가 수비력을 중시하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홀슈타인킬의 공격성 제가 홀슈타인킬은 실점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강등권 치고는 홀슈타인킬이 공격력은 준수한 팀이기 때문에 홀슈타인의 고점 공격력이 나온다면 무승부보다는 이 경기도 승패가 갈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메넨글라트바흐의 승리로 가는 이유는 이 홀슈타인킬의 주포 공격수 공격 원투펀치인 하레스와 마치노 슈터가 최근에 리그 12경기에서 나란히 한 골씩밖에 없기 때문에 주요 공격자원들의 컨디션과 퀄리티는 플레아와 클라인 딘스트가 있는 글라트바흐가 좀 더 나아 보이기 때문에 홈에서 홀슈타인킬이 강등권 탈출을 위해 무리해서 점유율을 올리면서 공격적으로 나오다가는 오히려 메넨글라트바흐의 효율적인 역습에 당하면서 수비적인 약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5번 경기 홀슈타인의 패배로 가면서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브라이튼 대 웨스트햄의 경기입니다.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기부여 자체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튼이 좀 더 클 수 있는데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유럽 대항전 티켓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중 프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의 수고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프리미어리그가 다음 시즌에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유럽 대항전 티켓이 10장 그러니까 10위까지 유럽 대항전 티켓이 돌아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브라이튼 딱 10등을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높은 순위로 맞춰야 유럽 대항전 티켓을 따낼 수 있는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현재 사실상 1부 리그 잔류가 유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산술적으로는 아직 확정은 아닌데 웨스트햄이 지금 입스위치와 승점 차이가 15점이 나고 있어서
입스위치가 남은 5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고 웨스트햄이 5경기에서 전패를 당하고 골득실을 따져서 입스위치에게 골득실이 밀리면 웨스트햄이 2부 리그로 강등이 되지만 남은 5경기에서 승점 딱 1점만 따내도 잔류를 할 수 있는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무승부 정도를 거두면서 잔류를 확정을 짓는 그림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엄 포터 더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웨스트햄을 이끌고 있는 포터 감독이 다름 아닌 브라이튼 감독 시절의 지도력을 인정받아서 첼시까지 이적이 됐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흥미로운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무승부 깔고 가는 이유는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가 무려 12번,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들 중에 하나이고 무엇보다 브라이튼의 최대 약점이 바로 골 결정력인데 이번 경기 주전 공격자원 2명이 빠지게 됩니다. 브라이튼이 주앙 페드로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 공격수 루터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 중이어서 베테랑 공격수 웰백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겁고 만약에 웰백 선수가 골 결정력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브라이튼 특유의 주도는 하는데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답답한 경기력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1차전 맞대결 역시 1대1 무승부가 나온 바 있는데 당시에도 브라이튼이 경기를 주도를 했지만 무승부가 나왔었고 이 웨스트햄 역시 골 결정력이 이번 시즌 그리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무승부의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역습 실점이 10골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역습 한 방을 노릴 가능성이 있지만 이 웨스트햄을 이끌고 있는 포터 감독이 선수비 후 역습보다는 주도하는 경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은근히 이 브라이튼 역시 역습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팀의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무득점 무승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웨스트햄이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 수가 마이너스 12.95골, 브라이튼도 8.95골 마이너스가 나고 있기 때문에 양팀의 떨어지는 골 결정력을 고려한다면 1차전 맞대결과 마찬가지로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6번 경기는 승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 7번 경기로 들어온 뉴캐슬 대 입스위치의 경기입니다. 뉴캐슬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 강등이 거의 99.9%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 산술적으로는 살아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스위치가 1부 리그 잔류를 하기 위해선 뉴캐슬전 포함해서 남은 5경기 모두 승리를 거두고 웨스트햄이 5경기 전패를 당하면서 웨스트햄보다 골득실이 앞서야 되는데 현재 승점 차가 15점일 뿐만 아니라 웨스트햄보다 골득실까지 20골이 뒤지기 때문에 일단 입스위치는 뉴캐슬전 대승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뉴캐슬을 상대로 공격적으로 나섰다가는 뉴캐슬의 퀄리티 있는 공격자원 특히나 이삭 선수의 한 방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미 1차전 맞대결에서 입스위치 원정 4대0 대승을 거둔 가운데 뉴캐슬의 이삭 선수가 입스위치 상대로 3골 해트트릭을 기록한 바 있기 때문에 뉴캐슬 역시 지금 챔피언스 리그 티켓 경쟁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뉴캐슬이 무난하게 대승을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최근에 폐렴으로 입원 중이었던 뉴캐슬의 에디아우 감독이 복귀가 되기 때문에 에디아우 감독이 현장에서 지휘를 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강등이 유력한 입스위치가 뉴캐슬전 승리를 위해서 무리해서 공격적인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이 경기는 뉴캐슬이 대승을 거둘 수 있는 1차전과 마찬가지로 멀티골 승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7번 경기 뉴캐슬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3억 원이 이월된 축구 승부패 29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 7경기는 2부에서 다뤄드리고 2부부터는 멤버십 킹등급 전용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